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청와대 발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YTN 객원 해설위원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 교수님 조금 전에 청와대 참모진 교체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이병기 비서실장의 교체가 상당히 오늘 그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참패를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인사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일찍이 제기됐었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 국회의 양당 체제, 이 국회를 심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에 대해서 뭔가 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잘 못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10년도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 패배했었는데 예. 그때도 당시 박형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번 총선에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것이 수리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정무장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이 청와대 개편과 일부 개각 등 인적 쇄신이 계속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경제 관련에 대해 이제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정책조정수석이 이제 안정문 전 경제수석으로 바뀌고 예. 경제수석도 이제 강석훈 현재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만 이제 바뀌면서 경제 쪽에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국정 동력의 어떤 동력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이제 그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정무장관은 여야가 같이 이제 합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청와대 회동에서 정무장관직이 신설되고 청와대와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청와대와 집권당과의 소통 이러한 것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 경제 쪽에 박차가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병기 비서실장의 교체 어찌 보면 이제 좀 전격적인 교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총선 이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그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오늘 한 달이 된 총선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오늘 이런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에서 계속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이제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예. 보도된 것처럼 이병기 실장이 일찍이 사의를 표명해 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여야 간의 소통이나 총선 이후에 여러 이제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병기 실장보다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나서고 그랬던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병기 실장의 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시기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아무튼 현재 이제 여야 관계가 그리고 현재 총선 결과 나타난 이 정당 체제 자체가 여소야대인데다가 단지 과반 획득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내 2당이 됐단 말이죠. 새누리당이.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롭게 협치를 해나가야 되고 소통해야 되겠다는 이런 절박함이 이제 묻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제 쪽의 수석을 바꾸고 특히 정책조정 수석을 이제 아주 그 친박들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범 수석이나 이제 강석훈 수석 모두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당 쇄신을 이끈 혁신위원장 김용태 의원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네. 이것도 총선 참패 좀 뒷수습의 그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같은 날 발표를 했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권이 이제 새롭게 이제 원 구성을 앞두고 뭔가 진영을 새로 짜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새누리당의 혁신위와 비대위 투트랙으로 이원적 구조로 가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 도로 친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뭔가 이제 새롭게 혁신해야 된 마당에 비대위가 뭔가 그냥 관리용에 그치고 혁신위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역시 친박의 영향력이 건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쇄신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의식해서 원래 비대위원장에도 이제 김용태 아주 비박계의 아주 강성 의원으로 쓴소리를 하는 대표적인 의원인데 김용태 네. 의원을 임명을 하고 비대위원도 상당수가 비박계 의원들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시 그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네. 이제 그 대통령 임기가 1년 10개월 가량 남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직도 상당히 그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말이죠. 이원정 행정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정 비서실장이 그 임명된
의미라고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이원종 이제 신임 비서실장은 뭐 어쨌든 현재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뭐 예.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국정 철학을 잘 공유하고 있다.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도 역임했고 충북도지사를 3번이나 세 번이나 했어요. 예.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분이고 예. 그런 점에서 이원종 실장이 뭔가 획기적으로 당청 관계를 현재 당청 관계에서 수평적 당청 관계로 완전히 바꾸는데 뭐 어떤 혁신적인 어떤 이러한 임무를 감당한 이러한 이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비서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지금 이원종 수석이 뭐 상당히 이제 원로 이제 격에 속하는 인물이니까 그런 점에서 뭔가 청와대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그런 그 인사의 개념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제 충청도 출신이고요. 이원종 위원장도 충북 제천 출신인데요. 그렇죠. 그 당청 간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글쎄 당청 관계가 지금 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이러한 그 어떤 청와대와 집권당과의 청와대와 새누리당과의 관계가 너무 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온 얘기고 예. 정진석 원내대표 본인도 어쨌든 수평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뭐 이제 범친박으로 분류되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번에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친박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뭔가 이 국회의 모습이 바뀌고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는 분명히 바뀌어 나갈 겁니다. 소통이나 협치 쪽으로. 그러나 이 당청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상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특단의 노력이나 어떤 각고의 성찰이 없이는 현재 당청 관계가 현재 원내대표라든지 비서실장, 새로 바뀐 비서실장의 진영으로 볼 때 획기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침이 좀 보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지금 일단 뭐 청와대나 여권은 상당히 이제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여소야대인데다가 게다가 뭐 2당인 상태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절박함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야 원내대표 정책의장 그리고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타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 국회와 야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바로 그러한 점을 강력히 인식한 인사다 일단 이 인사가 예.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만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이나 야당에게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사들이 그렇게 이제 국회와의 관계의 운영에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경제는 정책조정수석이나 경제수석 모두 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정 경제 철학을 잘 공유한 인사들이고 특히 안정복 수석이나 강석원 수석이 두 분 다 그 위스콘신 대학을 나온 분들이에요. 사실 예. 최경환 전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큰 틀에서 친박의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단지 친박의 틀 내에서도 협치의 문제나 소통의 문제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집권 후반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조정수석에 먼저 현정택 수석이 있었던 자리에 이제 안종범 현 경제수석이 자리를 이동했고요. 예, 경제수석 자리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이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좀 정책 추진에 탄력이 좀 붙을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두 분이 다 지난 대선 때 그 인수위원을 했던 분들이고 예. 이번 뭐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강석훈 의원도 경제 전문가고 뭐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고 안정범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여권 내에서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이런 그 뭐 불협화음 같은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고 그런 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예. 합의된 사항 중에서 이제 그 민간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다 이 경제 정책 조정 능력이라든지 또
현재 경제에 관련된 어떤 입장, 어떤 현안 이런 것들보다 강화하겠다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이 교체된 인사들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떨 것으로 좀 예측을 하십니까? 그 여당 내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대통령과 뭐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이고요. 그리고 네. 뭐 이원종 비서실장은 무난한 인사니까 예.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권 내에서 당연히 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야당도 현재 인사에 대해서 아직 뭐 반응을 제가 모르겠는데 네. 완전히 뭐 비판이나 비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종범 뭐 강석훈 수석 두 분 다 워낙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이 호흡을 맞춰왔던 좋은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지나치게 대통령과 이 친박 그 기류가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 자, 이 4.13 총선 이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뭐 인적 개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오늘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내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내각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뭐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만약에 또 내각을 상당 부분 개각한다면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여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이 개각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 입장 소신이 어떤 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부 이제 진영을 개편했으나 당장 개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향후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인 기류를 보고 개각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오늘 그 새누리당에서는 쇄신위원장이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 명단도 이제 발표됐고 청와대에서는 참모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동시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사전에 이렇게 조율된 일정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우연일 수가 없겠죠. 여권 내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인사들인데 예.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청와대와 당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같은 날 발표를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쇄신위원장, 비대위원장 말고 혁신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용태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당에. 예.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청와대의 진영 개편과 맞물려서 새롭게 좀 뭔가 당을 쇄신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것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청와대가 이제 진영을 개편하고 극히 일부긴 합니다만 그리고 당에서 이제 비대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그 혁신위원장에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거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고 아직 혁신위는 또 이제 혁신위원을 따로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혁신위가 어떠한 역할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 교수님. 예. 그 오늘 그 김용태 혁신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잘된 인선인 것 같아요. 예. 김용태 의원은 뭐 서울 양천을에 내리 18대, 19대 이번에 20대까지 3선한 이제 의원인데 상당히 그동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아주 젊은 의원이에요. 예. 네. 아직 50이 안 된 이른바 젊은 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3선 의원이고 하니까 저는 뭐 비박계에서 아주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이고 그래서 현재 새누리당이 제가 잠깐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친박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당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나름 의미가 있는 인사다라고 생각됐는데 일단 혁신위원장을 외국에서 영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혁신위원회와 비대위원회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에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볼 때 혁신위원회가 완전한 혁신을 해나가기는 사실상 그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2014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쇄신을 냈는데 실현이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국민공천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도 이제 김용태 의원이 임명이 돼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김용태 의원은 지금 뭐 뼛속까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새누리당 내부의 이제 계파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볼 때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예. 자, 최 교수님. 예. 예, 전화 끊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를 좀 다시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청와대 이 참모진 교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아까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 이후에는 아직 추가 소식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교체된 수석 비서관은 모두 3명입니다. 우선 이병기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실장은 그동안 20대 총선 참패 책임과 후반기 국정 운영 등을 위해서 사의를 밝혀왔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민선 또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 역임했습니다. 서원대 총장도 거쳤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신임 비서실장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신망이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해서 국민소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체된 수석비서관의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인데요. 이 신임 비서관에는 안종범 현 경제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안종범 현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셈인데요. 이 안종범 수석은 지난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맡았고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기 때문에 원활히 국정 업무를 조정을 해서 후반기 정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강석훈 신임 수석은 청와대 성신여대 교수를 지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면서는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을 맡아서 당의 경제 정책을 두루 다뤄왔습니다. 그만큼 경제 전문가, 경제통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청와대는 강 신임 경제수석이 경제이론의 전문성과 추진성을 갖춘 정책통으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민생 경제 활성화 이런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번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서 이 3명의 수석 비서관을 교체를 했는데요. 총선 참패의 결과를 딛고 후반기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예, 청와대 김웅래 기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최창렬 교수 전화 연결하다가 이제 잠깐 청와대 소식 들어봤는데요. 자, 최창렬 교수님. 예. 끝으로 지금 출연진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그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인선,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비대위원회 면면을 보니까요. 친박보다는 비박 위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선의 중진급들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대위원회가 너무 이 전당대회의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새롭게 비대위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의지는 읽혀지는 것 같고요. 일단 비대위 구성에 그 혁신위원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비박에서 아주 강하게 쓴소리를 많이 하던 김용태 의원 서울 양천을의 3선 의원인데 김용태 의원이 임명된 걸로 봐도 뭔가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으나 과연 이것이 얼마나 관철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에 이제 새롭게 두 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워낙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든지 국정 철학을 잘 공유해 왔고 워낙 친박계로 분류된 인사들이라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야당이 주장한 여러 법안들과 충돌할 소리도 좀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긍정 부정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권이 이 총선 참패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즉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의표명, 사표 수리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문제는 이제 여권이 국정 동력을 어떻게 회복해 가느냐, 여소야대 이 정치 체제 전국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